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그래서 그때 2학기 시작과 함께 정시 공부를 빡세게 하게 됐어요. 중노베이스 상태였는데 안녕하세요, 크라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휴학 반수 관련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2022년에 약 7월부터 11월까지 거의 5개월간 무휴학으로 반수를 했었어요. 저는 수시와 정시 모두를 지원을 했고 그래서 수시 관련된 면접 준비라던가 아니면 자소서 쓰는 것도 쭉 했었고요. 유튜브에도 그렇고 인터넷에도 그렇고 이 무휴학 반수라는 게 사실 흔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별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휴학 반수 하면서도 나는 진짜 반수 실패하든 성공하든 끝나면 내 노하우와 내 팁을 모두 꽉꽉 눌러 담은 영상 하나쯤은 꼭 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진짜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이 영상 안에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무휴학 반수란 무엇이냐? 요약을 하자면 휴학하지 않고 학점은 챙기면서 정시 수시 공부하기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집념으로 시작하는 게 무휴학 반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빠요. 정말 바쁘고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무휴학 반수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무휴학 반수를 제가 직접 해보면서 느꼈던 장점은 첫 번째로 각종 N수 중에서 유일한 노 리스크 N수다. 왜냐하면 무휴학 반수라는 거는 정말 그 뒤에 플랜 B를 항상 세워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 솔직히 1학년 2학기 때 아니면 1학년 1, 2학기 때 휴학을 하면 티가 다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무휴학 반수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느낍니다. 세 번째는 실패하더라도 학기 꼬일 일 없다는 거. 그리고 무휴학 반수의 단점도 4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뭐든지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무휴학 반수는 진짜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자투리 시간을 극한으로 활용할 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무휴학 반수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연적으로 독학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학원을 다닐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일단 2학기, 1학기, 2학기 내내 학교 생활을 병행을 해야 하고 만약 여러분이 따로 하는 뭐 대외 활동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인강에 익숙하시고 그리고 독학 같은 게 습관이 잘 잡혀있는 분들만 무휴학 반수를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외로움? 사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 떨고 아니면 놀러 다니고 이런 시간들이 정말 너무 아까우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최대한 접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외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바쁘다는 거. 진짜 바빠요. 정말. 물론 제가 이렇게 장단점을 나열해 보긴 했는데 이것도 다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는 단점에 외로움과 바쁨이라고 적긴 했지만 이런 특성들이 오히려 제 공부에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다음 학기 장학금을 신청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휴학 반수를 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최소 학점으로 들으시거나 최소 학점에서 조금 더 높은 학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들으실 텐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설정한 또는 재단에서 설정한 그 장학금 최소 학점 기준, 그러니까 최소 학점 이수 기준에 걸려서 그 장학금들을 신청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이 울고 있어요. 장단점은 이 정도로만 알아보고 제 사적인 이야기를 함께 곁들여서 무휴학 반수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무휴학을 택한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돈이 아깝고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후회하기 싫어서 반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후회하기 싫다라는 거는 무휴학 반수나 뭐 반수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시는 이유일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보면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그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반수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다는 건 이게 실패를 했을 때 엇나가는 학기를 감당하기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특히나 재수를 하고 현재 대학교에 정시로 입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년을 통으로 입시를 위해서 날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학원에 가면 학원비도 엄청 깨지고 감당할 돈도 제 수중에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무휴학 반수 같은 경우에는 독학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무휴학 반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반수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약 7개월 동안은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7개월 동안은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고
제가 돈 모은 이야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독학을 선택했고 반수를 선택을 했고 어쩌다 보니까 무유학 반수의 그 공부 시작이 계속 늦어지다가 7월쯤에야 공부를 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무유학 반수의 기본이 되는 건 시간 관리예요.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제가 대학 시간표, 자투리 시간, 그리고 동선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팁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대학 시간표에 대해 말해보자면 일단 반드시 최소 학점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아래 기준에 따라서 시간표를 짭니다. 첫 번째는 목요일 공강 절대 사수. 에이, 그냥 수능 전주랑 아니면 수능 전전주 아니면 당일에 좀 시간 빼먹고 수능 보지 뭐, 이런 생각은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무유학 반수를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빠질 수 있는 만큼 수업을 빠져가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그 빠지는 일수를 세도 조금 더 빠지는 과목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출석을 몇 개 삐끗해서 그 과목이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그대로 바로 확고입니다. 왜냐면 우리 무유학은 최소 학점으로 거의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목요일 공강은 진짜 절대 사수. 두 번째는 싸강 많이 잡기예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멍청이라 싸강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싸강을 꼭 잡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싸강이란 싸강, 꿀교양이란 교양은 다 담아서 최소 학점을 맞추시고 그 상태로 무유학 반수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차라리 본인이 좀 좋아해서 그 과목 듣는 게 바로 휴식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싸강을 잡지는 못했지만 정말 재밌게 들었던 과목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과목들 수업할 때는 오히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무유학 반수를 조금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교시는 필수. 절대 필수입니다. 우리 새내기로 대학에 들어오면 선배님들이 하는 조언과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 무유학 반수를 하게 되면 기상시간 조절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1교시는 반드시 꽉꽉 채워서 잡으세요. 그래야 아침에 억지로라도 일어나고 하루를 길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나 뭐 이런 등교가 힘들다? 그러면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을 해서 편하게 등교하세요. 그리고 학교 가서 뭐 동방 같은 데 가서 조금 자고 1교시 수업 들어가면 시간 딱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교시는 진짜 필수. 네 번째는 팀플 피하기입니다. 팀플, 저도 피했어야 했는데 저는 팀플이 무려 2개나 있었어요. 그것도 3학점짜리 중요한 교양 과목들로. 그래서 근데 저는 다행히 팀원들이 잘 안 나서 하긴 했는데, 팀플 피하라는 것은 사실 무역 반수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전날 중간고사 그러면 정답 안 나오면 돼요. 그럼 제가 좀 깎이는 거니까. 그런데 팀플을 하는 경우에는 저 수능 전날에 팀플 과제를 하고 그 다음날 수능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런 불상사를 좀 피하기 위해서 팀플이 있는 수업은 꼭 좀 피해주세요. 일단 제가 실제로 지냈던 그 무유학 반수 시절 2학기 시간표는 대략 이러해요. 저는 이렇게 시간표를 짰었고요. 학교마다 최소 학점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학교는 막 1학점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1학점 들을 거면 저는 그 비싼 등록금 내면서 다니는 것보다는 휴학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혹시 이게 실패하더라도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학점과 그리고 그 시간들을 마련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조금 여유 있게 듣는다라는 듯한 시간표를 이렇게 짜서 시간 무유학 반수를 병행을 했습니다. 이제 자투리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일단 자투리 시간을 둘로 나눠볼게요. 동적인 자투리 시간, 그리고 정적인 자투리 시간이 있습니다. 동적인 자투리 시간이란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에요. 지하철에서 뭐 이어폰을 꽂고 환승하는 과정이라던가, 뭐 학교 나가기 전에 옷을 입고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동적인 자투리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정적인 자투리 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 또는 학식을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은 정적인 자투리 시간이죠.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둘로 나누고 이 2가지 타입에 맞는 자투리 시간 공부를 했어요. 동적인 자투리 시간에는 재미있는 서사 아니면 흘려들어도 괜찮은 강의들을 계속 들었어요. 저는 이때 EBS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특히 엄성경 선생님 강의를 무한 반복으로 들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EBS 연계 공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기 전까지 준비하는 시간에, 그냥 그건 사실 판서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판서를 볼 필요 없는 강의들을 그냥 흘려듣기처럼 뭐 넷플릭스나 라디오 틀어놓듯이 딱 틀어놓고 소리 볼륨 최대로 해놓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투리 시간에 그런 강의들을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듣다 보면은 이 자투리 시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EBS 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전부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걸 했냐면 뭐 쌍사 강의나 재밌는 유튜브 배경 지식 채널 같은 걸 많이 봤어요. 저는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를 했어서 뭐 파파킴 역사, 뭐 서에이스 쇼 같은 들으면 되게 재밌고 설명 잘해주시는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아마 윤리와 사상이나 사문 같은 경우도 그런 유튜브 채널이 정말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본인 차탐에 맞는 거로 골라가지고 약간 배경 지식이 될 만한 거 아니면 그냥 쉬면서 쉬엄쉬엄 들어도 쏙쏙 귀에 막히는 것들 이런 것들 들어주시면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데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정적인 자투리 시간에는 저는 암기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이때 핸드폰을 정말 잘 사용했는데요. 학식을 먹으면서 아니면 학식을 기다리면서 서서는 핸드폰에 제가 메모해놓은 뭐 영어 단어라든지 아니면 그 전날에 복습 노트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에는 그런 걸 하거나 제일 만만한 게 사탐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탐 개념 같은 거를 메모장에다가 좀 적어놓고 그거를 검정색 펜으로 쓱쓱쓱 가려요. 그 지우개 기능 있죠. 지우개 기능을 활용해서 지워진 부분들을 지우개 기능으로 하나씩 지워가면서 암기한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적인 자투리 시간에는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서 동적인 자투리 시간, 정적인 자투리 시간 둘 다를 정말 꽉꽉 채워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동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선은 반드시 단순하게 만드셔야 해요. 이건 시간을 아끼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무유학 반수를 하신다면 학교에 나오신 날은 그냥 중도에서 사세요. 어차피 거기서 막 뉴런 펴놓고 뭐 쌍사 공부해도 아무도 반수러로 안 봐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진짜 꺼려져서 몰래 공부를 했었는데 애초에 시험 기간이 아니면 그 넓은 도서관에 사람들이 꽉꽉 차는 일도 거의 없고 아는 친구들은 다들 1학년이니까 이제 다들 놀기 바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친구 만날 일도 없습니다. 동선을 단순하게 만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동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셔야 해요.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쭉쭉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한 장소에 한 번 이동을 하면 그 장소에서 쭉 뭔가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나가는 날은 아침부터 아주 새벽부터 저녁 뭐 출퇴근 시간 피해서까지 그때까지 중앙 도서관 같은 데서 사시면서 계속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공부하는 분위기가 운영석이 없죠. 도서관에 가면 그런 분도 있고 대학교에 있는 그 쾌적한 환경. 그리고 댓글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학교를 안 나가는 날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학교를 등교를 하는 날은 무조건 중앙도서관에서 하루 정도를 다 보내고 왔고요. 등교를 하지 않는 날은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로 나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유학 반수를 하시면서 많은 걸 통제하셔야 돼요. 핸드폰이나 술자리나 뭐 취미생활 같은 것들. 여러분이 무유학 반수를 결심하셨다면 그냥 지금 당장 뭐 넌 얼마나 쓰니? 이런 앱들 까세요. 깔아서 유튜브, 카톡, 인스타그램 다 시간 제한하세요. 저는 유튜브나 크롬처럼 안 지워지는 앱들, 그러니까 핸드폰 기본에 있는 앱들은 지우는 게 불가능한 앱들은 그냥 핸드폰 켜서 꾹 누르면 설정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강제 중지 시켜놓고 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잠깐 머리 식히려고 유튜브? 그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우리가 한 10시간 공부한 재미없는 수능 내용보다 10분 본 그 유튜브에 도파민 도는 내용들을 뇌는 더 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고 인스타그램이고 뭐고 다 끊으시고 그냥 공부의 재미를 느끼시면서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10분을 잠깐 유튜브를 놀았을 때 다음날에도 공부하면서 그 어제 봤던 10분이 계속 생각이 나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건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고 뇌는 전혀 공부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 때마다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핸드폰 통제를 정말 빡세게 했어요. 그리고 술자리는 그냥 가지 마세요. 무유학 반수하면서는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취미생활 부분은 다 끄는 건 아닌데 저는 조금 운이 좋았던 게 사실 이때 취미가 역사 유튜브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동아시아사, 세계사 공부한다라는 그 핑계로 짜투리 시간에 역사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막 칭기즈칸 연대기 이런 거 보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투리 시간에 약간 머리 식힌다라는 그 명목으로 제 취미생활이 운 좋게도 충족이 됐고 정말 이런 거 하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갈망은 딱히 없었어요. 이미 공부하면서 보고 싶은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무유학 반수를 하면서 사실 병행한 게 진짜 많았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서 일단 제가 이렇게 딱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눈에 보이시죠?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었던 거죠. 가르치는 입장에서 과외를 6월에서 10월까지 쭉 했었고요. 수능 한 달 전에 제가 조금 바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과외는 10월까지만 했습니다. 2학기 개강 후에는 전공 수업하고 같이 수능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공부 기간을 말씀드리자면 사탐은 한 7월부터 가장 오래 그리고 분량도 가장 많이 공부를 했어요.
수학은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국어는 9월 모의고사 본 이후부터, 그리고 영어는 제가 수시 준비를 하면서 단어 암기라든지 독해 연습을 조금 꾸준히 했었습니다. 제가 영어 지문을 제가 스스로 그냥 영어로 공부를 하면서 자주 읽고 있는 편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수능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던 거는 그것도 9월 모의고사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너는 왜 무유학 반수를 5개월밖에 안 했어? 라는 그런 질문이죠. 사실 제가 원래 생각을 했던 건 수시를 하고 수시 관련해서 최저 점수만 맞추려고 사탐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게 제가 사탐 공부를 7월쯤에 시작했던 이유였고, 그래서 사탐이랑 뭐 영어 이 정도로만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9월 모의고사를 보러 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9월 모의고사가 8월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을 했는데 성적이 그냥 그럭저럭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채점을 했을 때는. 그런데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그냥 그래 그냥 사탐 공부 조금 하고 영어로 최저를 맞추자. 수시 접수해보고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지 마인드였는데, 이제 9월에 실제 성적표 나온 걸 받아보니까 제 생각보다 점수가 정말 잘 나왔던 거예요. 그때 사실 정식 공부를 안 한 지 정말 오래돼서 거의 준 노베이스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제 9월 성적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제 9월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억울해서, 아니 왜 이 성적이 작년 수능엔 안 뜨고 9월 모의고사 보는데 이렇게 나왔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구모 딱 보고 성적 받은 게 9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학기 시작과 함께 정시 공부를 막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 기간은 본의치 않게 그렇게 짧아졌어요. 4개월, 5개월 정도. 과목별로 요약을 하자면 7월에는 사탐하고 영어만 했어요. 8월부터는 사탐, 영어, 그리고 약간의 수학을 했는데 구모를 보기 전에 제가 수학 개념 정리만 딱 한 번 했었습니다. 동생 뉴런 뺏어다가 그 뉴런에 나와 있는 개념만 쭉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9월부터는 사탐을 조금씩 줄이고 수학하고 국어 위주로 공부를 돌렸어요. 10월부터는 전 과목 모두를 공부를 했고요. 11월에는 파이널 커리를 타면서 전 과목을 공부하고 수능을 보고 왔습니다. 무유학 반수하면서 공부량은 얼마나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공부량은 제가 지금 문제집을 다 버려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무유학 반수 하던 중에 정말 파이널 기간에 쇼츠를 기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캡처를 해봤는데 이렇게 좀 깊고 넓은 박스 있죠. 좀 큰 박스? 그 박스 한 개하고 반 정도 채울 만큼의 분량을 풀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공부를 거의 PDF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실물책은 이 정도고 PDF는 또 따로 많이 했었습니다. PDF로는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출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제가 스스로 개념 정리했을 때 노트, 그 정리 노트를 전부 PDF 파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6월에는 104시간, 8월에는 137시간, 9월에는 148시간, 10월에는 253시간, 11월에는 145시간. 이 정도 공부를 했네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제 무유학 반수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유학 반수를 실패를 했어요. 혹시 제가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 제가 플래너를 매일 쓰다 보니까 하루 기록을 올리는 인스타그램도 있는데요. 더 질문 있으시다면 인스타로 찾아와 주셔도 좋습니다.